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사회를 맡은 전 옆에 계시는 정공업사 정성진 예술감독님. 네, 저는 어플레이스라고 하는 공연 제작사에서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오트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정성진 예술감독하고 저는 올해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 유통협력사업의 실무단으로 참석하여 단체 선정부터 운영 그리고 공연 모니터링까지 사업 전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사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가장 고민이 되고 어려운 지점이 타 지역의 공연단체나 기관들을 섭외하고 그리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역할 분담을 하는 아마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2022년도에 총 24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중에 2개 단체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에 계신 분이신데요. 협동조합 아트컴퍼니들의 김진복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벽단 합당세 문숙경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 문화유통팀 김미경 주임님도 함께하셨습니다. 극단 합당세에 시간을 치라는 사람의 경우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재단과 협력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질의응답해 주시면 김미경 주임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두 단체 대표분들께서 각 단체의 유통 협력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두 단체 대표님들의 발표가 끝난 이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 중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창을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질문 내용 취합해서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협동조합 아트컴퍼니들의 김진복 대표님께서 올해 선정작품인 옥상의 카우보이의 유통협력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협동조합 아트컴퍼니들의 김진복입니다. 오늘 제목이 공연 유통협력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협동조합 아트컴퍼니들에는 예술가 5명이 모두가 뛰어놀 수 있는 들판을 만들자는 뜻으로 드레라고 이름을 짓고 만든 협동조합 법인입니다. 드레는 설립 이전에 사업계획서, IR 발표 작성 워크숍 등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고 설립 이후에도 초기 비즈니스 모델 구축 사업과 인큐베이팅 사업을 수행하면서 협동조합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접할 때 어떻게 이걸 지원해야 되지 하고 막연함이 있었는데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같이 교류한 경력이 있어서 그래도 한번 지원을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창제적 유통사업을 수행 중에 있고요. 협동조합 아트컴퍼니들에는 협동조합 설립과 함께 대학로에 예술공간 회화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4년간 서울형 창작극장으로 선정되어 많은 단체들, 예술가들과 교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위의 카우보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창제적 유통 교류 협력 사업 작품인데요. 보편적 극단 대표인 이보람 작가의 작품으로 2021년 보편적 극단과 드레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공동 제작한 공연입니다. 옥상위 카우보이는 많지 않은 예산에도 베리어 프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공연입니다. 잠시 공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가네요.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내 영상입니다. 네, 안내 영상을 저희가 배리어 프리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음성 해설하고 수어가 같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안 들리고 있습니다. 네, 모두 아실 테지만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진 공연이 재공연 기회를 얻기 매우 힘듭니다. 드레와 보편적 극단은 경험이 많지 않은 작은 단체와 극단입니다. 저희 같은 경험이 부족한 단체는 함께 유통협력을, 교류협력을 할 재단이나 공공기관을 찾기도 좀 힘든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대부분 공공기관하고 민간단체가 협업을 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민간과 민간의 구조를 한번 지원해보면 여기서도 딱 하나라도 모델이 필요하니까 선정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민간과 민간 협업 구조를 제안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레가 공연 기획 파트를 보편적 극단이 제작 파트를 담당하고 지역 민간단체가 유통협력하는 구조로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네, 지역 단체들과 어떤 것을 어떻게 나눌지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어떤 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공연이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하는 공연이니까 배리어 프리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축적한 그리고 이후 피드백 받으면서 얻은 경험을 전문가와 함께 워크숍 형태로 지역과 나누는 방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장 이용 협력과 공연 홍보 협력에 대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의 유통 협력 단체를 찾기 위해 드레와 보편적 극단은 우선 소속 조합원, 단원들이 연결 가능한 단체들, 그리고 주변인이 연결해 줄 수 있는 단체들을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은 단체들을 직접 만나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할 부분을 논의해서 두 단체와 협력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력 단체입니다. 부산의 무대 공감은 지역 공연 사업으로 인연이 있던 극장으로 지인의 소개를 더해서 관계가 형성된 단체입니다. 무대 공감은 문화기획 공연을 제작하며 극장을 운영하는 단체여서 부산 지역 공연의 기획과 홍보, 그리고 특별한 공간, 잼스톤이라는 카페 안에 있는 공간입니다. 극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류 협력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극단 예전은 대구 지역에서 20여 년을 자리를 지키며 작업을 하고 있는 민간 극단입니다. 그리고 예전 아트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대구에서 연극을 할 때 맺었던 인연을 10여 년 만에 다시 꺼내서 연결된 단체입니다. 오랜 시간 극단과 극장을 운영하는 단체의 관극 회원 교류와 작품에 대한 교류, 그리고 대구 연극거리의 지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교류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제안 초반의 두 단체는 이번 사업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공연장 대관을 하러 왔냐는 정도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걸 교류 협력해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역 민간단체와 극장의 경우 그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관료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민간과 민간의 구조로 사업을 준비한다면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업 수행 내용인데요. 마침 오늘부터 예술공간 해화에서 첫 번째 공연으로 옥산이 카우보이가 올라갑니다. 잠시 홍보를 오늘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10회, 부산에서 5회, 대구에서 5회, 총 20회 공연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총 4회의 베리어 프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저희 공연은 베리어 프리 공연으로 준비되어 있고 극장에는 이동형 리프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셔서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니까 오늘 사업 설명회가 끝나고 꼭들 와주세요. 네, 지역 유통 협력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공연이 시작이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유통 협력 과정을 전체를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게 부산 무대공감에서 직접 만드신 홍보물입니다. 지역에서는 이렇게 지역단체가 직접 만든 홍보물로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대공감의 경우는 젊은 기획자분들이 운영하는 단체라서 협업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히 따로 유통과정 담당자를 두고 소통하고 있어서 유통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구 협업 파트너인 극단 예전은 전 대표님이시고 현재 극장장님께서 직접 협력 과정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대구에 갔을 때 대구 소극장협회 미팅도 잡아주시고 지역의 단체와 교류를 더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유통 과정에서는 부산처럼 젊은 담당자와 함께 하는 것처럼 소통이 원활하진 않지만 극단 예전의 관극회원과 지역 단체들의 베리어 프리 워크숍 참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애로사항인데요. 이번 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역시나 누구랑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협업 단체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인맥을 모두 모아가면서 회의하던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될까? 어차피 재단이나 큰 극장이랑 연결돼야 선정되는 거 아닐까? 처음엔 마치 다른 영역에 있는 단체들만 신청 가능한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단체들도 좀 더 쉽게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그 공연장 등 링크나 이런 걸 또 예경에서 제공한다고 하니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까 사업 설명을 듣면서 했습니다. 소통 그 다음 어려운 점은 진행을 하면서 그 지역 단체와 소통이 가장 어려웠던 점인데요. 특히 저희 같은 민간 단체들의 협력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상 각 지방에 고정 예산을 두고 직원을 상주시켜서 소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 담당자와 소통을 진행해야 하는데 지역 단체들도 각자 본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 후순위로 더 저희와 소통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늦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 시작 전에 소통을 해야 할 소통을 위해 지역에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그 자부담금도 만만치 않은데요. 민간단체의 경우 그 공공기관처럼 지역의 사업을 함께 소통해 줄 담당자가 있다면 훨씬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과 민간의 협력의 경우는 협력단체와 공연 외에 함께 교류할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 내용을 같이 소통하고 본 사업을 통한 각자의 니즈를 그리고 함께 만족할 니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과 목표인데요. 저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 사업에서 서울과 지역 간 민간 극장에 베리어 프리 공연에 대한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로서의 베리어 프리 공연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으로 공연이 되는지 지역 예술가들 그리고 관객분들과 만나보고 싶습니다. 베리어 프리 공연은 예술 지원의 영역이 아닌 공공 서비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리어 프리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이를 예술 지원금으로 채운다면 공연의 질도 베리어 프리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베리어 프리가 보편적인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이 더 필요하고 극장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제시하고 찾고자 합니다. 대려와 보편적 극단의 옥상이 카우보이 공연이 서울, 부산, 대구 외에도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한 극장에서 사람들과 만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 우리 유통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 협력하고 있는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각 단체의 축제나 공연에 베리어 프리를 제작을 지원하는 등 교류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마무리입니다. 협동조합 아트 컴퍼니들의 보편적 극단, 극단 예전, 문화기획단, 문화공감, 민간과 민간의 공연 유통 협력 과정이 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민간단체라고 지역 공연 경험이 없다고
사업 지원 자체를 포기하지 마시고 잘 만든 공연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의지로 공공이든 민간이든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첫 공연이어서 되게 마음 쓴 사람들로 바쁘실 텐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지금 가봐도 될까요? 예술공간 회화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공연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순서로 들에서 이제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앞에 계신 그 학당세의 문숙경 대표님께서 올해 선정 작품인 시간을 싫어하는 남자의 유통 협력 사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극단 학당세 문숙경입니다. 저희 사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나오는 사진들은 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공연 사업한 사진들을 참고하시라고 이제 넣어놨습니다. 일단 먼저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는 오늘 첫 시작하셨는데요. 저희는 저번 달에 끝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한 상태입니다. 올해 시간을 칠하는 사람 야외 공연으로 기획을 했고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해서 약 9개월간의 사업 기간을 가졌고요. 4개 지역에서 10일 10회 그리고 무료 공연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6억 3,400만 원이었고요. 저희 공동 제작으로 극단 학당세 그리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이렇게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주관은 이번 유통사업대 협력기관들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세종시 문화재단, 밀양아리나 흔들문화예술센터입니다. 저희가 한 이제 사업의 좀 특이점이라고 보면요. 저희가 4개 지역에서 각 지역에 상주하는 기관 혹은 단체와 협력을 맺었고요. 그리고 야외 공연장이 매우 컨디션이 다 달랐어요. 4지역이.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 같은 작품인데 4개의 창작물이 나오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저희 공연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 야외 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5.18 민주화 운동의 아픔을 겪은 평범한 칠자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기억과 악몽을 들여다봅니다. 도청이라고 하면 전남도청을 얘기하는데요. 민주화 운동의 가장 격동의 중심에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바라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연 속에서 시간을 관객이 경험하게끔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작품의 주인공이 건물이에요. 그래서 야외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민주화 운동 소재의 공연이 그동안 많았었는데요. 그런 공연의 의미가 물론 깊지만 그런 공연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러한 소재를 다루지만 보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레파토리 공연으로 더욱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야외 공연한 부분 예, 됐습니다. 네, 짧게 보셨는데요. 거기 환경에 있는 건물과 장소와 자연 환경을 모든 저희 창작의 소재로
영감받는 소재로 저희는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연을 했었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협력 부분이실 텐데요. 일단 저희는 시간을 치라는 사람은 공동 제작인 작품입니다. 이번 유통 사업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게 아니라 2018년 때 쇼케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2019년에 시범 공연을 했었고요. 2020년에 민주화 운동 40주년 기념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년간의 기간 동안 좀 국립문화전당재단과 좀 단단한 파트너십을 이미 구축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통 사업 공모를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 재단 측에서 이거 해보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는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뛰어들었더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국에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 얘기를 또 하게 될까봐.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첫 번째 파트너이신 국립문화전당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너인 세종시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 뒤에 협력 단체들은 이번 유통 사업을 통해서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고요. 지금 역할 분담 쪽으로 보면 야외 공연장을 제공하고 지역에 홍보하고 마케팅을 전담해주고 그 일을 전담하는 인력을 지원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남은 세 단체의 부분도 비슷한 역할 분담을 주로 했고요. 그래서 특이점에 대해서만 중간에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세종예술의 전당 야외 광장에서 저희는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점은 세종시 예술의 전당이 올해 3월달에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야외 광장의 공연이 저희가 첫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 관리팀도 당황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도 첫 사업인 무대여서 저희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마주하게 됐고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오히려 조금 더 협력 관계가 좀 단단해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에서의 어떤 많은 테스트들과 시행착오들이 남은 새 지역에서의 어떤 일들을 좀 노하우가 많이 됐어요. 이제 세 번째 협력 단체는 민간 공연장 밀양 아리나입니다. 비슷한 역할 분담을 했고요. 조금 특이한 부분은 홍보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 이 공연장에 어떤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타겟층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단체로 모객을 받고 또 그 어르신들을 버스를 운행해서 모셔오고 모셔드리고 이런 좀 지역에 맞춤화된 좀 홍보 전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다른 점은 여기 기관들과는 다르게 민간 단체 협력 단체들과는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좀 더 저희가 초점을 맞춰봤었어요. 그래서 이때 밀양 아리나에서는 여기 대경대학교 전공 학생들이 이제 6월에 그 전공 집중 체험 주간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요 일정에 맞춰서 공연 일정을 잡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좀 더 실제적인 공연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워크숍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진로 상담은 이렇게 요 학생들이 원해서 생기게 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뭐 어떤 공연 과정들 그리고 극단 생활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진주 삼청에 거주하는 큰들문화예술센터는 저희 같은 민간 예술 단체인데요. 38주년 된 아주 장수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뭐 어떤 도움을 드렸다기보다
저희가 사실은 더 많은 영감을 받고 또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도 많이 저희가 배워왔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사물놀이, 우리 그 마당놀이를 정말 야외 공연 전문가들이신데요. 저희가 그래서 진주 공연은 마당놀이 시간을 치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할 때 길놀이도 하고 관객들이 같이 좀 놀고 뭔가 사물놀이를 통해서 좀 더 어떤 대중성의 어떤 가능성을 좀 더 발견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때 저희가 8월달에 공연을 해서 열대야랑 또 인근의 축제 기간과 겹쳐서 저희 좀 목표치고는 조금 좀 예매율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시간을 지난 사람의 베이스 캠프 광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9월달 추석 연휴 기간 4일 동안 광주에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네. 이때는 확실히 이제 저희의 베이스 캠프다 보니까 홍보나 이런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었어서 광주 시민들 내에서도 저희가 걱정했었거든요. 연휴 기간이라 모객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걱정을 훌쩍 뛰어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부분은 저희 오리지널 극장에서의 공연과 야외 공연을 관람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제법 많이. 그래서 그 공연에 대한 어떤 생각들, 평들을 저희에게 피드백을 해주셨던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4가지 버전의 야외 공연을 창작한 어떤 것들이 참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당연히 공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야외 공연 제작하는 어떤 역량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예술가와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다음 작업은 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아직 정해진 건 사실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밌는 일을 도모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막연히 우리 해외 공연 가고 싶어 라는 목표를 그냥 막연히 했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정도 25명 되는 배우와 이 스태프들과 이 무대들이 실제로 해외 공연을 갈 때 뭐가 필요할 것이냐, 어떤 것들이 셋업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진복 대표님 그리고 문숙경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민간과 민간의 협력 모델 그리고 민간과 국공립기관과의 협력 모델.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거기도 또 민간의 협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협업을 두 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24개 중에 저희가 2케이스만 소개하는 거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렇게 확장한 경우도 있고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초보 단체들이 시작하는 스타트업 개념으로 이렇게 확장이 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시는 사례라서 저희가 또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여기 신청하실 때 접수하셨을 때 질문사항들 받았었는데 그 중에 조금 공통되는 질문들 몇 개 좀 제가 먼저 두 팀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드레 같은 경우도 다른 기존에 창작했던 작품들이 꽤 있었을 텐데 이번 작품을 이 유통 사업에서 한번 해보자 했던 이유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작품이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같이 보편적 극단과 이 옥산이 카우보이를 만들면서 이 공연을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겠다. 이 공연을 어떻게든 다시 재공연할 수 있고 우리가 베리어 프리 공연으로 만든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이 이 사업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핫당세 같은 경우도 레파토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 이 작품을 이번 사업에 지원 신청하기로 내부 결정을 하셨을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요 사업 이전부터 어떻게 하면 요 시간을 치라는 사람이 유통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계속 대화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유통하면 시간을 치는 사람이 항상 우선순위로 있었어요. 네. 그동안의 마음속에 항상 이게 제일 유통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드레 같은 경우에 이제 민간이랑 하는 이유를 아까 이제 조금은 많은 국공립과의 연계가 조금 더 보편적일 테니까 민간과 민간 협업이 더 좀 도드라지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한탕생은 세종이나 밀양이나 진주를 이제 이 협력 대상으로 리스트업을 하셨을 때 그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리스트업을 하셨어요? 일단 저희는 야외 공연을 하겠다는 목표가 먼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의 공연장이 어디가 있지를 이제 전국적으로 다 서치를 하시느라고 되게 고생도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택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었고 근데 저희 선에서도 연결이 안 되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문화재단의 경우는 오히려 이제 국민문화정당재단을 통해서 연결이 됐었고 그래서 협력 미팅을 제안을 하러 갔을 때도 이제 같이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의 경우는 저희가 민간단체로서 갖고 있던 어떤 네트워크들이 사전 네트워크들을 최대한 다 저희가 끌어모아서 많은 연락들을 돌리고 같이 하자고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연결해서 김미경 주임님께 좀 질문을 더 드리면 이제 협력 기관들을 섭외할 때 사실 상대방도 이제 메리트를 느껴야지 이거에 손을 잡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처음에 상정을 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또 이렇게 말을 걸었었는지 그리고 어떤 거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거는 그런 조건은 우린 안 할래 이랬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저희가 그 사전 질문지를 주셨을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 자체에 협력기관을 동시에 같이 찾을 때 이분들한테 뭘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지가 너무 어렵기는 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저희는 야외 공연이니까 무료여서 저희가 수익 분배를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너무 어려웠었고 실제로는 저희가 정말 민간 외에는 저희가 세종시 문화재단을 컨택을 할 때도 어떤 걸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네, 다행히 저희가 협력이 되고 공연을 끝내놓고 보니까 야외 공연에서 처음 시도하는 본인들의 공연이었어서 야외 광장을 처음 활용하다 보니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아서 스스로 찾아주신 케이스다 보니까 저희가 실은 뭔가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게 우선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공공문화재단에서 손을 잡아준 케이스인데 사실은 다른 내용은 조금 예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그 작품은 환대를 받으셨나요? 사실 약간 예민했던 타이밍일 수도 있어서 그 세종시 문화재단의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요 공모 사업을 내셨던 단체들은 많이 아실 텐데 그때 세종시 문화재단에만 협력을 제안한 저희 같은 민간 단체가 10몇 군데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야외 공연장이었고 근데 이미 재단들의 공연장은 아무래도 그 연도의 작품들은 이미 다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사이를 기간을 이제 파고들기가 아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좀 블루오션을 다행히 갔던 부분인데 네. 그래서 세종시 문화재단은 일단 예술 단체들이 뭔가 공연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들은 다 그래도
그래 그럼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열린 자세로 다 받아들여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전에 사전에 받은 질문들은 어느 정도 발표 내용에도 담겨져 있었고요. 지금 혹시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두 케이스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좀 더 하시겠습니까?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어요? 이 두 팀의 노하우들을 조금 요번에 전수 받아서 요번 23년, 24년에 사업 계획하실 때 좀 참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질문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케이스에 대한 것에 대한 시간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아까 그 일부에서 사업 설명하셨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지금 이정은 팀장님이 내려오셔서 좀 23년과 24년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질의응답 받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좀 물러가고